국공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임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국가라는 자체는 국공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요 2년 이내에 국민주택, 규모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않냐거나 자 건설하기 위한 대지정사업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때는 환매하거나 임대계약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양걸 2번 가시면 환지 방식이 있습니까?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조성된 대지란 말은 채비지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자 채비지는요. 우리 공법에서 어느 과목에 나오는 거냐면 도시개발법. 우리 도시개발법을 채비지는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수용 방식 할 때.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때요.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땅을 채비지라고 부르거든요. 원래 이거 채비지는요. 우리 도시개발법상 시행자 거예요. 근데 도시개발법상 시행자한테 주택부상 사업주체가 채비지를 나한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해주면 앞으로 이 채비지에다가 내가 국민주택 용지로 좀 활용하려고 하니까 이걸 나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하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시행자는요. 채비지 조성 면적 중에서 모든 면적을 다 사업주체한테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채비지 면적 중에서 50% 정도를 매각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 사업 시행자가 사업 주체한테 채비지를 매각할 때요. 이 매각하는 양도 가격이 있습니까? 양도 가격? 내가 사업 시행자라면요. 종전에 밭이나 논을 다 밀었어. 그걸 지목을 대로 바꿔놨다고요. 시행자가. 그러면 사업 주체가 한테 이걸 매각할 때 내가 사업 시행자라면 비싼 가격, 싼 가격. 내가 시행자라면 사업 주체한테 팔 때 가격을 어떤 가격 받고 싶어요? 비싼 가격 받고 싶거든요. 내가 다 조성을 해놨다고. 지목을 대로 건물만 올리면 돼. 사업 주체가. 그래서 이때 양도하는 가격은 원칙은 감정가거든요. 감정가로 양도하거든요. 근데 이 사업 주체가 채비지를 공급받아 가지고요. 이 채비지에다가 분양주택이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하겠대요. 그러면 이때는 아무래도 수익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이때는 채비지 조성원가 있습니까? 조성원가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행자가 사업주체한테 채비지 매각할 때 양도하는 가격 원칙은 감정가예요. 근데 임대주택 건설하는 게는 조성원가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이 사업주체한테 채비지 매각하는 방법이 있죠. 매각하는 방법은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채비지 요구하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채비지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라고요? 사업주체가 따로 조성을 안 해도 되고 이미 다 지목을 대로 해놨다고. 그럼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채비지 좋거든요. 탐이 난단 말이에요. 요구하는 사람 많다고. 그래서 이때는 원칙은 경쟁 입찰을 해야 됩니다. 선정할 때. 다만 채비지를 요구하는 사업주체가 딱 한 명밖에 없대요. 한 명밖에 없으면 이때는 수계약으로 공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 면적 중에서 50%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거죠. 3번에 양도 가격 나와 있습니까? 그럼 사업 주체에게 양도하는 가격은요. 원칙은 어떤 가격? 감정 가격 기준으로 하는데 이때 다만 사업 주체가 임대주택 건설하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 용어로 정하는 경우는 어떤 가격? 조성가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3번 잘 바꿔요. 앞뒤 바꿉니다. 이거. 자, 사업 시행자는 채비지를 사업 주체에게 국민주택 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이때는 매각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 경쟁 입찰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채비지를 요구하는 사업 주체가 한 명일 때는 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우리 시험에서 나온 지 꽤 됐어요. 이거 택지 공급 대책 시험에서 예전엔 참 잘 나왔는데 최근에 좀 뜸했습니다. 자, 이제 3번에 간선시설 나왔습니까? 자, 아까 우리 간선시설 하면 원래는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실과 밖에 있는 기관실을
연결하는 시설을 말하는데 단 기한시설 중에서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세 가지는 단지 안에 있는 기한시설을 포함해서 간선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앞으로 이 간선시설은요. 주택은요. 100호나 100세대 이상이에요. 그리고 대지는 16,500 이상의 대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는 해당 간선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간선시설 설치할 때 원래 이 설치하는 주체는요. 도로 상하수도 있습니까? 오른쪽 가시면 도로 상하수도 시설은 원래는 누가 설치해야 되고 지자체가 설치하는 거고 자 전기나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은 누가 설치하는 거고 그 시설을 공급하는 자 있죠? 설치하는 거고 우체통은요. 국가에서 설치해줘요. 우리 아파트 만일에 100호나 100세대 이상 조성하거나 대지를 16,500 이상 조성하게 되면요. 우리 이런 단지에 만일에 도로나 상하수도는 원래 누가 설치해야 되고 지자체고 그 다음에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은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설치하는 거고 국가는요. 우리 아파트 단지 안에 우체통 하나 설치해줍니다. 우체국에서 근데 그 도로 상하수도는 원래 지자체가 설치 의무자거든요. 근데 나중에 설치하게 되면 국가가 50% 부분에서 보존해줘요? 4번 있습니까? 이 경우 도로나 상하수도 설치 비용은 그 비용의 50% 부분에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는 거죠? 설치 의무는 지자체에 있는데 설치하게 되면 나중에 국가가 그 비용에 대해서는 50%는 절반은 보존해 준다고요? 자, 이제 밑에 가시면 박스 2번에 주택의 감림이 사용검사 있습니까? 자, 감림 파트는 잘 안 나오고요. 자, 사용검사 파트가 가끔씩 나오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주택부에서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해가지고, 자, 공사가 다 종료가 되고 나면요. 자, 이 건설된 주택에 대해서는 사용검사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신청하게 되면 이 사용검사는요. 원칙은 누가 사용검사 해주냐면 원칙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사용검사 끝나거든요. 자, 근데 예외적으로 국가가 LH공사가 시행하거나 아까 사업계획 승인을 국장한테 받은 사람 있죠?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주체는 이때는 사용검사도 국장에게 사용검사 받아야 됩니다. 밑에 보시면 양갈로 2번에 있습니까? 199페이지. 자,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융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대지에 대해서는 원칙은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에게 사용검사 받아야 되는데 단 가란에 국가, LH공사가 사업 주체인 경우와 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 주체는 누구에게? 국장에게 사용검사 받아야 된다는 거죠? 다만 공구별 분할 시행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사업계획 승인 미이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는 동별로도 사용검사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동별로도 가능해요. 사용검사는. 원래 아파트 전체 우리가 단지를 짓게 되면 단지 전체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공급을 분할 시행하면 공구별로 따로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고 우리 공구 안에 101동, 102동이 있습니까? 그럼 동별로도 따로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원래 이 사용검사는요. 사업 주체가 시행자 있죠, 시행자. 이 사업 주체가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이들에게 사용검사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업 주체가 주택 건설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부도나거나 파산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이때는요. 자, 이 공사 시공을 보정한 자 있죠? 자, 시공을 보정한 자가요. 잔여 공사하고 이들이 사용검사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시공 보정자마저 부도가 나버렸어. 시공을 보정한 자죠? 그러면 입주 예정자 있습니까? 자, 입주 예정자 대표회가요. 시공자 선정해가지고 잔여 공사하고 사용검사 받아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자,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정한 자가 잔여 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 받아야 되는데 다만 시공 보정자도 없거나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여행자 대표회 있죠. 대표회가 시공자를 정해서 잔여공사를 하고 사용공사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아파트 무슨 아파트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막장 아파트라 불러요. 이런 아파트를 막장 아파트라고 부른다고. 원래 사용공사 누구 받아야 돼요? 사업을 시행했던 사람이 공사 마무리하고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시행사가 부도났어. 그러면 시공을 보정한 자가 시공자를 선정해서 잔여공사하고 사용공사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시공을 보정한 자도 파도났어. 그럼 입주여행자 대표회가 시공자를 또 선정해가지고 잔여공사하고 사용공사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아파트 사업 완료하는 과정에 시공자 몇 번 바뀌었을까요? 사업을 완공하는 과정에 시공자가 3번 바뀌었어요? 시공자가. 그래서 이 아파트 막장 아파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사하다가 시공자가 3번 바뀌었다고. 공사 완료하기 전에 시공자가 3번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공사를 하는 과정에 완료되기 전에 시공자가 3번이나 바뀌었다고. 이 아파트요 계속 설계 변경합니다. 설계 변경한다고. 나중에 비 오면요 지하주차장 침수돼요. 침수된다고. 벽이 막 물새고요. 천장 뜯으면요 인분이 막 떨어져요. 그런 아파트라고. 막장 아파트라고요. 이런 아파트 입주하시면 안 됩니다. 사시는 아파트 혹시 공사하는 과정에 시공자 한 3번 바뀐 적 있습니까? 그런 아파트 입주하시면 안 돼. 이게 설계 변경 계속 했다는 거거든요. 최초 설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변경할 거예요. 나중에 이 사업 조치하게 구상권 행사하면 되죠. 네, 사업 조치하게. 부도 나도 구상권 행사를 해야죠. 자, 이런 아파트 입주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 대구나 경산 지역에서도 울산에 이런 아파트 하나 있었거든요. 완공하는 과정에 3번 바뀌었다고. 지하 주차장이 침수됐어요. 비 많이 와가지고 이렇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사용검사는 시야구조구청장은 사용검사 대상인 주택이나 대지가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되며, 자, 사업 주체로부터 자, 사용검사 신청이 있게 되면요, 이때는 신청으로부터 며칠 내? 15일 내 사용검사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업 주체나 입주여행자는요, 원칙은 사용검사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이나 대지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원래는 사용검사 받은 후에는 후가 아니면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자, 다만 다음의 구분에 따라서 사용검사권자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던 말은 뭡니까? 자, 이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임시 사용 승인을 받게 되면요, 이때는 사용검사 받기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주택 건설 사업의 경우, 이때는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나, 자, 대지는 구역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있습니까? 자, 우리 임시 사용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요, 이때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원래 우리 그 건축물 대에서 임시 사용 받게 되면 동별로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아파트 있습니까? 아파트 임시 사용 받게 되면 이때는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할 수도 있다고요. 자, 사업 주체가 사용검사 받았을 때, 자, 인허가 따른 사용 승인 중공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이때 사용검사권자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우리 문제지 246페이지 가시면요, 2번 문제 있습니까? 자, 우리 주택법상 246페이지 2번 문제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보고 있죠? 주택건설 사업이나 대지수용 사업으로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시, 도지사, 대도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죠? 자, 주택건설이나 대지수용 사업으로서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특광, 특자, 특도, 시장구소에게
사업계획서에 신청해야 되고, 자,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에서 자, 사업 시행하는 자는 해당 주택단지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 공고할 수도 있죠. 자, 4번에 주택단지를 수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체 구역의 호수나 세대수 규모를 주택 건설 규모로 산정하는데, 이 경우 주택 건설 기준이나 부대, 봉실의 설치 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보아서 산정한다는 겁니다. 자,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공구별 최소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단 공구별 6m 이상의 도로 주차장, 녹지 등으로 경계를 설정해야 되죠. 단지 나중에 우리가 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 시행할 때는요,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 되거든요. 최소 세대수가. 자, 오른쪽에 3번 가시면 우리 주택법상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 경우 모두 고르는 겁니까? 아까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 경우는 이 사업을요, 국가나 LH공사가 시행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국장에게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방공사는 지자체장한테 받는 거예요? 지방공사가 아니라고요? 국가 LH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한 적은요, 그 면적이 330만 이상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한 적은 330만 이상이라고요? 330만 이상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한 적 중 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는 국장에게 받는 겁니다. 330 이상이 될 때만. 자, 우리 수도권이나 광역시 지역에 지역균형개발, 광역지역 차원의 초정이 필요하여 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에서 주택건설 사업 시행할 때는 국장에게 받아야 돼요. 자, 지방공사가 총 지분의 50%를 출자하여 부동산 투자회사 시행하는 거는 공공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럼 일단은 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죠. 그래서 디귿 리얼입니까? 3번 답이죠. 자, 책 넘기시면 6번 문제 있는데요. 자,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요. 자, 1번에 만일에 단지 전체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에는 승인 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 5년 이내에 착공해야 되며, 5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을 하지 않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우리 사업계획 승인은요,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이게 틀렸어요? 5년은 맞아요. 자, 이번에 공구별로 분할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면요, 최초 공사를 진행한 공구에서는 승인 받는 날부터 몇 년? 최초 공구는 5년? 그 숫자가 틀렸습니다. 이내에 착공해야 되며, 자, 5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건 맞습니다. 숫자가 틀렸어요? 자, 3번에 공구별 분할하여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공구에서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해야 되며, 이렇게 맞아요? 자, 우리 최초 외공구는 2년 이내에 공사 착공 안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도 없다. 최초 공구, 외공구는 취소 안 됩니다. 단지 전체와 최초 공구에서는 5년 이내에 착공 안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최초 공구, 외공구는 취소할 수는 없어요. 2년 이내에 착공 안 하더라도.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만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주체에 신청을 받아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공사 착수 기간은 몇 년 범위에서?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죠? 그래서 4번 답이라고요. 자, 그러면 사업 주체는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부터 승인받고 나면, 자, 이제 공사에 착수해야 되는데, 이때 공사 착수 신고라는 걸 해야 되죠? 공사 착수. 그러면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 주체가 신고를, 공사 시작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요령호조안에 따라 시장구수구청에게 착공 신고하는 겁니다.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내가 승인받았으니까 이제 공사 착수할게요 라고 신고할 때는 승인권자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시장구수구청장은요, 우리 주택법에서 언제만 나오냐면 사용검사할 때. 사용검사권자예요. 공사 착수 신고도 승인권자한테 해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8번 문제 있습니까? 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택에 인정되는 매도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보고 있죠? 자, 우리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매도 청구할 때는요, 이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든 초과하는 주택이든 모든 주택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 건설 내지 중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는 물론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도 청구할 수 있고요. 자, 만일에 사업주체가 대지 면적 중 95% 이상 사용을 확보하게 되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죠. 그럼 사업주체는 그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때 그 가격은 어떤 가격? 시가입니다. 공시시가 아니에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줄임말이에요? 매시. 공시시가 아니에요? 자, 이때 매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되죠? 자, 251페이지 가시면 자, 사례형 문제 나왔을 거예요. 11번 있습니까? 자, 갑이 사업 주체인데요. 이 사업 주체가 자, 지금 A도 B시에서 지금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 대지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자, 단지에서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한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요? 공구별 분할했다고요? 자, 주택법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틀린 거 물어보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사업주체가 A도 B시에서 대지 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할 때는요,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B 시장한테 A 도지사한테. 사업주체가 아까 대지를 조성하는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우리 도적에서는 이상이면 도지사한테, 미만이면 시장군수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그럼 1번은 사업계획 승인을 A 도지사한테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돼요. 문제를. 그래서 제가 사례형 문제를 했잖아요. 대지 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사업주체는 도지사에게 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갑은 최초 공구 외 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시기로부터 2년 이내 공사 착수하면 되죠? 2번 맞는 질문입니까? 자, 그럼 갑이 소송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 분쟁이 종료된 날부터 착수기간 몇 년 범위에서 1년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죠? 자, 근데 이때 만일에 사업주체가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주택분양 보증을 받았어요? 주택분양 보증을 받은 최초 공구에서 5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더라도 자, A 도지사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사업주체가 경공매로 인해서 대소유권을 상실하거나 분쟁 등으로 인해서 소송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이미 사업주체가 주택분양 보증을 받은 경우에는요, 이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5번에 갑이 최초 공구 외공구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시기로부터 2년 이내 공사 착수하면 되죠? 근데 2년 지났음에도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최초 공구 외공구에는 최초 외는 안 돼요. 취소가. 4번 답이죠? 제일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유형이 이거예요. 사례형. 사례형 이게 제일 어렵게 나올 수 있는 유형입니다. 이파트에서 나오면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3번 문제 있거든요. 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원래 공사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는 자, 동별로도 사용검사 받을 수 없습니까? 동별로도 가능합니다. 사용검사. 자, 우리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동별로, 대지는 구획별로, 공동주택은 세대별로도 임시사용 승인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죠?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보증자도 없으면요, 입주정자 대표회가 시공자 정해서 잔여공사하고 사용검사 받아야 되는 거 맞죠?
자, 주택건설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사용검사는 신청일부터 15일 내 해야 되고,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 사용 승인증이 있는 경우 대상주택이 사업계획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정했을 때는 우리 공동주택은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사용검사 아파트는 매년마다 안 나요? 사용검사. 이 파트는 기껏해야 한 3, 4년에 한번 나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이 있습니까? 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거죠? 이거 물어본 겁니다. 택지 공급 대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에 국가지자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나 임대함에 있어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건설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당의 토지를 매각하나 임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해서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총 면적의 몇 퍼센트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사업주체에게 매각할 수 있는데, 그럼 사업 시행자가 사업주체에게 채비지 매각할 때 원래 양도하는 가격은 원칙은 어떤 가격? 감정가로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어떤 가격? 조성원가로 매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앞뒤 바꿔놨다고요? 3번에. 원래는 감정가입니다. 다만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려면요, 임대주택 건설하는 경우도 국토교통부를 영어로 정하는 거는 조성원가. 앞뒤 바꿔놨죠? 자, 4번에 지방공사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수행할 때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국가지자체는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 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업무를 관할 지자체 이거 위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4번에 1, 2, 3번 잘 나오거든요. 지문. 올해 이게 한 번쯤 나올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심에서 몇 년 동안 안 나와서요. 자, 여기까지가 주택법이었고요. 다음 주에 주택법 1시간 조금 넘게 해서 주택법 나가야 될 것 같거든요. 1시간 좀 넘게 해서 주택법 나오고, 다음 주에 건축법 있습니까? 네, 건축법 나가도록 할게요. 아직 2주 남았으니까 다음 주 주택법, 건축법 중간까지 나가고요. 그 다음 주에 건축법 1시간 정도 하고, 농지법 있습니까? 마지막 농지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더운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